안녕하세요. 글로벌 트립 여행사 김광현입니다. 글로벌 트립 여행사는 2000년 7월 7일 창립한 26년차 단체 항공권 전문 여행사입니다.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명단이 없는 노네임 단체 블럭과 명단이 있는 경우 실명단으로 즉시 발권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땡처리 항공권 다음으로 명단이 없는 단체 노네임 그룹 항공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PC 등으로 눈으로 보면서 항공권 구매를 진행합니다. 단체 예약은 별도의 대리점 사이트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점 사이트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인천, 나리타 가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좀 뒤에 2027년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좌석은 20개 정도 한번 볼까요? 검색. 이렇게 한번 보면은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이 비주얼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좀 싼 거 175,000원. 자, 가는 거, 더 싼 게 있었네요. 165,000원짜리도 있네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좀 가능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퍼를 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이 없는 노네임 단체에 대한 요금을 바로바로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같은 금액이면 최선이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인터넷 최저가에 5자리밖에 없는데 20자리, 30자리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메리트인 것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너무 높다면 실명단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해서 클래스를 좀 낮춰달라, 요금을 낮춰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하죠. 이게 대한항공. 그리고 이건 아시아나 같은 경우, 아시아나도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견을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좌석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항공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요금은 얼마 정도로 이 정도 금액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스타항공도 바로바로 이렇게 회신을 주고, 티웨이나 진에어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대리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그런 단체도 많죠. 그래서 뭐 인디고 항공, 그리고 또 뭐 볼까요? 미아트, 몽골항공 한번 볼까요? 몽골항공 같은 경우에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뭐 43좌석에 대한 건데, 이제 언제까지 데파짓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파짓을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냐, 운임은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8월에 가는 건데 이제 명단을 7월까지 해달라, 발권은 7월 29일까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유있게 시간을 주고 있죠. 지금이 6월 17일인데 메일을 주고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6월 17일 날 온 메일인데 7월까지만 명단이랑 이렇게 결제를 해주면 된다 해서 여유있게 시간을 주는 것.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메리트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꼭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항공권으로 그냥 구매하면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중동과 유럽과 중동의 항공사들은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이상인데 개인항공권으로 한 장 사면 안 되느냐? 중동과 유럽의 항공사들은 제일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 메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하죠. 자, 여기 에어프랑스항 KLM 네덜란드 항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신 드립니다. 단체에는 10명 이상을 개인으로 예약을 할 수 없으며 저희 항공사 규정을 첨부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에어프랑스 KLM 그룹 데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항공권으로 35명 발권 시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되냐? 첫 번째, 예약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탑승을 거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두들겨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항공권이 더 쌀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번 문의를 해야 돼요. 문의를 안 하고 그냥 개인 항공권을 꺼냈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항공도 어떻습니까?
유럽의 항공사예요. 굉장히 개인 항공권 발권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졌던 곳인데 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또 문의를 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시적으로 그룹성 개인 항공권에 이제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티하드 항공도 문의를 해봤더니 예약은 가능하나 인리비 예약으로 잡는 경우 히든 그룹으로 너희 숨어서 그룹인데 개인 인체했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그룹 TL이랑 뭐냐 타임 리미트 언제까지 발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TL은 감지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니까 그 이내 발권만 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된다는 얘기구나. 에티하드는 원래는 안 된다. 근데 너희가 개인으로 10명 이상을 잡은 게 감지가 되면 시간 제한을 준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면 그건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동과 유럽의 항공사들의 기본 원칙은 단체는 단체로, 개인은 개인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개인 항공권을 사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이걸 모르거나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예약이 잘리거나 티켓을 샀는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를 하면 단체가 개인으로 끊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는 정책을 미리 세워놨거나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꼭 문의를 하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단 없이 노네임으로 단체 항공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보통 10명 이상이고요. 8명이나 7명 이상도 받아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출발 인원 10명에 딱 맞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10명으로 노네임 단체 좌석을 신청했는데 한 명이 못 가게 되면 전체 모두 못 가게 되거나 환불을 못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성인 기준이고 아동은 2분의 1명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8명, 아동이 2명이면 아동은 2분의 1명이기 때문에 9명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여행사가 이 노네임 단체 항공권 견적을 내거나 좌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400개 정도의 여행사만 단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행사를 BSP 여행사라고 합니다. 개인 항공권 구매자도 BSP, 직접 발권 여행사, 이 용어를 알면 좋습니다. 단체 항공권 구매자라면 BSP라는 용어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BSP는 뱅크 세틀먼트 플랜이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빌링 앤 스테이트먼트 플랜이라고 바뀌었지만 은행 정산 제도라는 뱅크 세틀먼트 플랜으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더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행사의 은행 계좌는 항공사의 은행 계좌와 똑같게 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2만여 개의 여행사가 있는데 항공사와 직거래하는 여행사는 BSP 400개밖에 없으니까 이 BSP 여행사를 직접 거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여 개는 항공권을 어떻게 사느냐? BSP 여행사에 부탁을 해서 예약도 잡고 구매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행사를 ATR 여행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여행사는 ATR 여행사가 되겠죠. ATR도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에어 티켓 리퀘스트, 말 그대로 항공권을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 BSP 여행사 확인. 여러분이 BSP 여행사를 아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사기 방지입니다. 단체 항공권은 최소 수백만 원, 보통 수천만 원 정도의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잘못된 업체와 거래해서 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990년도 한국 BSP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BSP 제도가 유지되는 여행사 중에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는 없습니다. BSP가 은행 정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100원만 안 맞아도 부도 처리가 바로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 자체를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이미 정지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를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하고 재무심사도 매년 싱가포르에서 받습니다. 탑항공이라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항공권 판매 한국 1위까지 했던 여행사인데 2018년 10월 1일 폐업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쳤죠. 항공권 판매 1위까지 했던 업체인데 이 여행사는 폐업 당시에 BSP 여행사였을까요? 아닙니다. 2005년 9월에 이미 대한항공은 발권 정지 상태였고요. 회사가 폐업되기 몇 달 전에 이미 BSP 자격은 완전 박탈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폐업 직전까지도 국내의 발권량 순위가 꽤 높은 편이었지만 BSP 자격은 없는 다른 BSP 여행사에 티켓 예약과 발권을 부탁해야 되는 ATR 여행사였습니다. BSP는 100원만 틀려도 부도가 나고 발권하는 항공권 금액보다 몇 배나 되는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객에게는 피해가 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나라장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단체 항공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소속된 분들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시고 BSP 여행사가 입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BSP 여행사는 나라장터에 잘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행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생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합니다. 이유는 입찰 조건이 항공 업무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의 입찰 업무를 맡은 실무자분들도 BSP 여행사의 속성을 3가지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BSP 여행사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BSP 여행사는 실매출을 중심으로 업무를 생각합니다. 항공권이 한 장당 100만 원인데 100명 단체라면 1억 원의 전체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나라장터에 올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1억 원짜리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BSP 여행사 입장에서는 티켓 한 장당 10,000원의 발권수를 받는다면 이건 100만 원짜리 업무입니다. 단체를 전문으로 하는 BSP 여행사 입장에서는 100장 발권하는 업무는 그렇게 많은 양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는 100만 원을 벌려는 업체 입장에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업무나 많은 조건, 출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SP 여행사는 그냥 입찰을 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미수입니다. 1억 원짜리 항공권을 파는데 10% 정도는 미수를 해야 되지 않아? 너희들이 잘하는지 보고 여행이 끝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BSP 여행사는 입찰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겠다는 업체가 1,000만 원을 미수를 깔고 1억 원짜리 업무를 수주하지 않겠죠. 미수를 하면서도 입찰하는 업체라면 나머지 9천만 원이 당장 써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붙이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견적 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2026년 3월에 중국 단체 100명에 대해서 43만 1,000원으로 저희가 견적이 나간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동일 수요에 대해서 부산의 한 여행사가 이미 100좌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 8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비교 견적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행사가 가격을 80만 원까지 높여서 받아버린 거죠. 좌석까지. 항공사 입장에서는 43만 1,000원 유리할증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50에서 55만 원 정도에 진행하겠다는 글로벌 트립과 8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업체 중에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결국 80만 원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탄식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손님께서 비교 견적이 꼭 좋은 게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애걸복걸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최종 발권된 금액은 68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어느 여행사를 통해 거치든 결국 최종적으로 항공사 노선 담당자 책상 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노선, 같은 일정, 같은 항공사에 대해서 여러 BSP 여행사에서 견적이 올라가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비교 견적을 하고 싶으시면은 좀 더 투명하게 BSP 여행사라면 상대방이 모든 정보를 아는 BSP 여행사라면 그에게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오픈을 하고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항공사별로 각각 다른 BSP를 지정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가격 협상력이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체 항공을 협상하고 발권하는 것은 BSP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BSP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구매하시려는 항공 노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BSP 여행사를 찾아서 꼭 1차로 상담을
조심을 하세요. 두 번째, 항공요금은 좌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다른 비품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속하게 좌석을 확보하고 요금을 더 이상 오르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요금이 올라가 버리고 이미 좌석이 소진돼 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네임 단체 견적에 대한 회신은 하루 이틀, 늦어도 3일이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BSP 여행사에 1차로 꼭 연락을 하셔서 원하는 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신 후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해 꼭 획득하면 굉장히 똑똑해지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인원 기준의 노네임의 견적 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전체 인원 기준에 실명단이 있다면 지금 얼마인지 그 가격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데파짓의 규모와 납부 시기를 그리고 납부 조건을 파악합니다. 항공사별로 좌석 상한, 실명단이 있을 때, 실명단이 없을 때, 그리고 결제가 어떻게 되고 명단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다른데 이걸 다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내버리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고 가장 똑똑한 입찰 공고가 될 것입니다. 단체 전문 BSP 여행사 입장에서는 100명이건 1000명이건 견적받고 좌석 확보하고 명단 입력하고 발권하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각각 항공사별로 그런 조건들이 좀씩 다르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를 정말 똑똑하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 덕분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노네임의 그룹 항공권의 진행 절차는 첫 번째, 견적받기, 좌석받기, 데파짓 납부, 명단 입력, 그리고 최종 발권 5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견적과 좌석 받기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좌석은 확보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파악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확보하고 요금도 고정시켜 놨다면 이제 큰 문제는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한시름 놓고 데파짓, 예약 보증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노네임 그룹 항공권은 말 그대로 명단도 없이 결제도 없이 좌석을 확보하고 요금도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 보증금, 데파짓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파짓은 좌석수 곱하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데파짓이 10만원이고 좌석수가 10석이라면 10 곱하기 10, 100만원을 납부합니다. 데파짓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단은 없어도 좌석의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좌석을 못 채면 데파짓만큼 손실이 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남은 좌석을 땡처리 항공권으로 파는 고객도 있습니다. 명단 마감 시간까지 좌석수만 맞추면 되니까 누구든 데려와서 채우면 되는 거죠. 자, 명단 마감 시간 전에 여권 사본은 꼭 받아 놓으세요. 단체는 스펠링 틀리는 사람이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영문 이름과 성별만 정확하면 되니까 유효 기간이 지난 여권이라도 받으시고 정보24에서 여권 발급 이력을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서라도 받으세요. 최종 결제일은 출발 1개월 전후가 보통 흔한데 항공사마다 많이 다릅니다. 출발 전에만 발권하면 된다 또는 출발 두세 달 전에는 발권해달라 이렇게 다양하니까 항공사와 잘 협상을 해서 돈이 최종적으로 모아지고 발권할 수 있는 시점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 항공권이 인터넷에서 개인 항공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싼가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더 저렴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 할인. 두 번째, 유리할증료. 세 번째, 시간이란 요소. 네 번째, FOC입니다. 첫 번째로 단체 할인을 받아서 요금 자체가 더 싸면 두말할 필요 없이 더 싸겠죠. 항공사마다 단체 요금 할인 지원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적극적인 항공사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 제주항공을 대표적으로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세올, 에어부산 등은 그룹 항공권, 노네임 그룹 항공권을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그리고 외국 항공사 중에서도 세부 퍼시픽이나 말레이시아 항공, 델타 항공, LOT 폴란드 항공, 오디 발틱 항공, OM 몽골 항공, 아랍에미리트 항공 등 단체 지원에 적극적인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항공은 패키지 블럭 패턴 보통 5일 정도인데 이것에 맞는다면 늦게 신청해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만 실명단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류할증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6월 현재까지는 요금보다 더 비싼 도시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7월에는 유류 할증료가 인하되게 되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체 항공권은 발권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유류 할증료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고 유류 할증료가 가장 저렴한 달에 발권을 하면 이것도 금액을 낮출 수가 있겠죠. 유류 할증료가 단거리도 10만 원을 넘고 먼 거리는 50만 원을 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유류 할증료를 인하시키는 것만으로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공권은 좌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 이 시간 요소가 정말 큰 비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가는 항공권을 1월에 요금을 확인하는 것과 5월에 요금을 확인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항공권을 사려면 반드시 명단이 다 있어야 되는데 노네임 단체는 명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좌석 수만 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견적을 문의할 때는 비록 개인 항공권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만약 명단이 늦게 나오는 단체라면 그때 요금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나중에 명단이 다 모일 때쯤엔 훨씬 더 저렴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번째, FOC라는 것이 있습니다. Free of Charge인데 기본 운임은 내지 않고 세금과 유류 할증료만 내는 그런 티켓을 몇 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제 Free of Charge FOC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지만 몽골항공과 베트남항공 등 몇몇 항공사들은 여전히 FO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FOC가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땡처리 항공권과 명단이 없는 노네임 그룹 항공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다 모아져 있다면 영문 이름과 성별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게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